예,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이라는 거는 수나 뭐 고등학교 때 다들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기 수나 기호, 수식 등을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한 게 행렬이죠. 예를 들어서 A 행렬은 행렬의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숫자가 요소인 행렬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숫자뿐만 아니고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행렬의 요소로 이렇게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복소수 같은 숫자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행렬은 수나 기호, 수식 등을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한 거를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행렬을 수학책에서 표시를 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굵은 대문자를 사용을 하죠. 여기 지금 A, B, C, D도 전부 다 대문자, 그다음에 볼드체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숫자들의 배열을 대괄호에 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보면은 무슨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렬을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둥근 괄호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둥근 가로로 이렇게 묶기도 하는 표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여기 교재에 나온 것 같이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행렬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행과 열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은 행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가로줄 전체를 1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행을 1행,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2행,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3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인 세로 한 줄을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열, 그 다음에 이거를 2열, 그 다음에 이거를 3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렬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거는 A 행렬 같은 경우는 3행과 3열이니까 3x3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 행렬 같은 경우에는 2행, 행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2, 2 바이 3, 2 곱하기 3 행렬, 크기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이 하나죠. 예, 일행 그 다음에 열은 하나 둘셋 일행 3열이고요. D행열은 반대로 열이 하나입니다. 예, 1열 그 다음에 행은 3개죠. 그러니까 3행 1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x1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C 행렬하고 D 행렬과 같이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 구성된 행렬을 행 하나의 행으로만 된 행렬을 보통 행벡터, 행벡터 그 다음에 하나의 열로만 구성된 행렬을 열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렬이나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보통 벡터라고 보통 칭하는데요. 일행일 경우에는 행벡터, 그 다음에 일열일 경우에는 열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열 벡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만 구성된 행렬은 벡터라고 칭한다라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m개의 행과 m개의 열을 m개의 행과 그 다음에 n개의 열을 가진 행렬 A의 요소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행이 이게 이제 일행이죠, 일행. 일행, 그 다음에 2행, 그 다음에 3행, 그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행이 이제 m행이 될 겁니다. m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1열이죠. 1열, 그 다음에 2열, 이쪽 마지막 열이 n열이 될 겁니다. 예. 행과 열을 행은 이제 가로줄을 얘기를 하고,
열은 세로주를 의미를 한다는 거는 반드시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요소를 일행 일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행 이열 요소, 쭉 나가서 이거는 일행 n열 요소, 그 다음에 이행 일열, 이행 이열 요소, 이행 n열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행에 이거는 m행 1열, m행 2열, 그 다음에 m행 n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엘리먼트를 칭할 때는 몇 행 몇 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행과 열은 반드시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 이렇게 구성된 행렬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벡터라고 보통 칭하죠. 그래서 이거는 행벡터, 그 다음에 비행렬은 열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책에서 벡터를 표기를 할 때는 그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소문자를 사용을 하고, 행렬을 표기를 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네,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벡터는 보통 소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 표기를 할 때는, 그리고 그냥 대문자 소문자가 아니고 굵은 글씨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행렬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판서를 할 때는 행렬 B, 행렬 C, 뭐 행렬 D 이런 식으로 그냥 대문자가 아니고 약간 굵은 글씨체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 A, 벡터 B, 뭐 벡터 C, 벡터 D, 뭐 E 이런 식으로 약간 굵은 채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나 그냥 일반적인 변수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게 행렬이다, 벡터다 라는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약간 굵은 글씨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합차를 보면요. 행렬의 합차는 흔히 아는 겁니다. 행렬끼리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행렬끼리의 덧셈의 뺄셈은 어떤 경우에 정의가 되냐면은 같은 크기를 가지는 행렬 사이에만 덧셈과 뺄셈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행렬은 2행 3열이죠. 2행 3열, B 행렬은 마찬가지로 2행 3열입니다. 이 두 행렬 간의 덧셈과 뺄셈은 정의가 되고요. 크기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끼리, 여기 있는 건 여기끼리 하고요. 여기 있는 건 여기끼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끼리,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요소들끼리 더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연산을 한다는 거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행렬의 더하기 빼기의 성질을 보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행렬과의 합은 원래 행렬과 같겠죠. 영행렬이라는 거는, 여기에 영행렬은 모든 요소가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0이고 행렬 A하고 같은 크기의 행렬이겠죠. 그거는 이제 원래 행렬하고 같을 거고, 원래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더하면 영행렬이 된다. 이거는 뭐 덧셈 뺄셈에서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어떤 행렬 A하고 스칼라하고의 곱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하고 행렬과의 곱으로 새로운 행렬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모든 행렬의 요소의 스칼라로 곱한 새로운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벡터가 A의 뭐 예를 들어서 n by n
A 요소가 지금 이렇게 된다면요. A11, A12부터 ANN까지 있다면은 그 행렬에다가 K 스칼라 K로 곱한 거는 모든 요소에 행렬의 모든 요소에 이렇게 스칼라 K로 곱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과 스칼라의 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배운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운 법칙이 성립을 하고 스칼라의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1과 어떤 행렬의 곱은 그냥 원래 행렬 A하고 같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스칼라와 행렬의 곱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행렬과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어떤 행렬 A와 행렬 B와의 곱셈은 일단 정의되는 게 A의 열수하고요. A의 열의 수하고 B의 행수가 같은 경우에만 정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P by Q이고 B가 Q by R일 때, 그러니까 A 행렬하고 B 행렬하고 이렇게 곱을 하려면은,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은 A가 P by Q의 크기라면은 B 행렬은 반드시 행수가 Q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Q by R이다. 그러면 A의 행수인 Q하고 A의 열수인 Q하고 B의 행수인 Q하고 같아서 그 결과 행렬이 C라면은 이 C 행렬의 크기는 P by R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A 행렬의 행수하고 B 행렬의 열수가 이렇게 오게 되죠. 예,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배워서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의 정의는 AB 행렬은 첫 번째 일행 일렬의 요소가 A의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B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곱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하고 두 번째 요소하고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는 마지막 요소끼리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덧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일행 2열 요소는 AB 곱행렬입니다. 일행 2열 요소는 여기 A 행렬의 첫 번째 행하고 그 다음에 B 행렬의 두 번째 열하고 일행과 그 다음에 B 행렬의 2열이죠. 그게 이제 곱행렬의, 이걸 예를 들어서 C 행렬이라고 하면은 C 행렬의 일행 2열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행 이게 이게 뭔가 일행 R번째 요소인가요? 예. 일행 R번째 요소는 첫 번째 행하고 이 첫 번째 행하고 마지막에 R번째 열 이거를 곱한 것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일행이고 이게 R번째 열이죠. 그래서 일행 R열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행의 여기 지금 P행 R열의 요소죠. C행열의 P행 R열의 요소는 A행열의 P행하고 그 다음에 B행열의 R번째 열을 곱한 것이, 이거 두 개로 곱한 것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행렬의 곱은 반드시 왼쪽에 곱해지는 왼쪽의 행렬의 열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행렬의 행수가 같은 경우에만 정의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곱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A 행렬의 첫 번째 행을 행벡터 A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행벡터 A2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P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행벡터 AP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A 행렬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행렬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행벡터, 두 번째 행벡터. 전에 벡터는 소문자로 표시를 한다 그랬죠. 예, P번째 행벡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 행렬의 첫 번째 열을 이번에는 열 벡터로 B1이라고 표시를 하고, 두 번째 열을 B2라고 B 서브 2라고 표시를 하고요. R번째 열을 BR이라고 표시를 하면 비행열은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죠. B1, B2, BR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 벡터가 됩니다. B1이 열 벡터, B2가 열 벡터, BR도 열 벡터. 이 경우에는 A는 행 벡터죠. 그러면은 AB 곱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이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예. A하고 A 행렬하고 B 행렬의 곱은 A1 행벡터하고요. A1 행벡터하고 B1의 열 벡터가 두 개로 곱한 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A1 곱하기 B2가 될 겁니다. 일행 2열의 요소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행 R열의 요소는 A1 곱하기 BR이 되겠죠. 예, 이거 두 개로 곱한 것이 이제 프로 서메이션 기호로 풀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행 1열은 A의 2, 그 다음에 B의 1, 이거 두 개로 곱한 거하고 같을 거고,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요소는 A의 P인가요? 네, P번째 행벡터하고 B의 R번째 행벡터가 P행 R열의 요소인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 행렬하고 B 행렬을 이렇게 행벡터하고 열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시 쓰면은 AB 행렬의 곱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렬의 곱셈의 프로퍼티 성질 중에서 제일 유의를 해야 될 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AB 행렬의 곱하고 BA는 결과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한 경우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AB는 BA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 AB 행렬의 곱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BA 행렬의 곱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성립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성립이 된다는 거. B하고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한 거나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오른쪽에다 곱한 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운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 배운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예, AC 플러스 BC하고 같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CA 플러스 CB하고 같죠. 곱셈은 항상 순서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경우에도 행렬 A 플러스 행렬 B 곱하기 행렬 C니까요. A 먼저 곱하고 C를 곱하게 됩니다. AC 그 다음에 B 먼저 C 먼저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CA 플러스 뭐 CB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첫 번째 경우에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성립이 되지를 않죠. 예, D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곱하는 순서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곱하는 순서가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첫 번째 예제를 보면 A 행렬은 일행 2열의 크기를 가지고요. B 행렬은 2행 1열의 크기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AB가 성립이 됩니다. AB가 성립이 돼서 이게 지금 행수하고 A의 열수하고 B의 행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AB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지만 풀어보면은 AB는 4, 2, 그 다음에 3, 7이 됩니다. 이게 AB가 1행 2열 자꾸 AB가 1행 2열이죠.
1행 2열이고 B가 2행 1열이니까요. 그 곱은 네, 1행 1열이 됩니다. 네,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12 플러스 7이 14 그래서 26이 되고요. 이게 이제 AB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BA는 어떻게 되나요? BA는 B 행렬이 2x1이죠. 2행 1열이고 A가 1행 2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지금 같으니까 곱이 성립을 합니다. 결과가 되는 매트릭스는 2x2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3, 7, 그 다음에 A가 4,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1행 1열의 요소는 이거하고 곱하는 거죠. 12. 그 다음에 1행 2열의 요소는 이거하고 이거로 곱해야죠. 6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7하고 4로 곱해서 28.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는 7하고 2하고 곱해서 14. 그래서 BA는 이거는 2행 2열의 행렬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2행 3열이고요. D행렬은 3행 1열이죠. 이것도 이제 CD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 열수하고 획수하고 같죠. 그 다음에 CD 행렬의 결과는 2행 1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DC는 성립이 되지 않죠. D 행렬이 3행 1열이고 C 행렬이 2행 3열이니까요. D 행렬의 열수하고 C 행렬의 행수가 다르니까 이거는 곱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행렬의 곱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맥시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행렬을 생성하고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이 행렬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행렬은 입력하려면 맥시마에서는 그 행렬을 입력을 할 때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matrix 매트릭스라는 함수로 입력을 하는데 이 함수는 리스트를 입력을 받는데요. 어떤 리스트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을 입력을 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행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리스트로 또 만들어서 두 번째 요소로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을 또 리스트로 만들어서 세 번째 요소로 넘겨주면은 그 맥시마에서 다룰 수 있는 행렬로 생성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매트릭스 함수의 첫 번째 요소로 1, 2, 3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행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지금 세 개의 요소를 넘겨줬죠. 매트릭스 함수에 첫 번째 행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로 넘겨주고요. 두 번째 행으로 리스트를 또 구성을 해서 넘겨주고 세 번째 행으로 리스트로 구성을 해서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Shift 엔터키를 누르면요.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행렬 1, 2, 3, 4, 5, 6, 7, 8, 9라는 행렬이 생성이 됐죠. 이 행렬을 교재에서 마찬가지로 변수 a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a 콜론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진 행렬이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대입이 되게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로 비행렬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비행렬은 첫 번째 행이 1a-3이고 두 번째가 0.15b가 되죠. 그러니까 예, 맥시마에서는 기호도 다룰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1 비행렬을 b콜론하고 매트릭스 그 다음에 1
A 마이너스 3이었나요? 그 다음에 1A 마이너스 3 0.15B가 되겠습니다. 0.15B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저 행렬이 생성이 돼서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D 행렬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D 행렬은 이걸 좀 줄여볼까요? D 행렬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D 행렬을 입력을 하려면은 매트릭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이 1 플러스 3i죠. 3 곱하기 %i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 곱하기 파인가요? 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3 곱하기 i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의 행이 하나의 요소로만 되어 있죠. D 행렬은 열벡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릭스에서는 하나 요소가 하나라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를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Shift 엔터키를 눌러보면은 D 행렬에 3i 플러스 1, 그 다음에 2파이, 3i라는 요소를 갖는 D 행렬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렬 연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곱셈 기호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산술 곱셈 기호는 에스테리스크였는데 행렬의 곱셈은 점을 사용을 합니다. 더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 3.1.2에 A 행렬 4이하고 B 행렬 37에 대해서 AB와 BA를 각각 구하는 요 예제를 맥시마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 행렬에다가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4,2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B 행렬에다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3, 7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요 행렬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매트릭스 함수에다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B 행렬이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A 곱하기 B를 하려면은 A 별표 에스테리스크 B가 아니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트릭스 간의 곱셈은 이렇게 곱셈 연산을 다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B 곱은 26이고 BA는 이와 같이 행렬이 되죠. 앞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곱셈 기호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죠. 여기 지금 요 에스테리스크 연산 기호하고 점 기호하고는 에스테리스크 연산 기호도 매트릭스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소 간 연산이라는 거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소 간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도트 연산자가 행렬의 곱셈이 됩니다. 행렬의 곱셈을 수행을 하려면은 이 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소 간 연산이 무언가 하면은 덧셈 뺄셈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행렬의 곱셈의 요소 간 곱셈은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라는 매트릭스가 뭐 1, 2, 3, 4다. 그 다음에 D라는 매트릭스가 5, 6, 7, 8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일단 필요 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C하고 D 매트릭스에 대해서 C 곱하기 별표 기호를 써서 사용을 하면요. 지금 첫 번째 요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로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한 12가 되죠. 세 번째 요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21이 되고요. 네 번째 요소는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끼리 곱셈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행렬에 대해서 이 에스테리스크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수학책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요소 간의 곱셈을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행렬 간의 곱셈을 하려면은 이렇게 도트 기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트를 쓰면은 행렬의 곱셈 C 곱하기 D 행렬의 곱셈이 돼가지고 이 결과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거를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행렬 C가 1, 2, 3, 4, 5, 6일 때요. 이거를 좀 줄여보죠. 다른 거는 다 지우고 행렬 C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행을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면 이제 C 매트릭스가 입력이 됐죠. D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 1,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2,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3을 각각 리스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행렬이 C 행렬하고 D 행렬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C 변수하고 D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행렬의 곱은 이거는 이제 C 곱하기 D의 행렬 곱을 수행을 한 거죠. C 행렬은 크기가 2행 3열이고 그 다음에 D 행렬이 3행 1열이니까요. 지금 C 행렬의 열수하고 D 행렬의 행수가 같으니까 곱은 당연히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2행 1열이 되죠. 예, 그래서 행렬 곱을 수행을 해서 도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행렬의 곱을 수행을 해서 이렇게 결과식이 나왔습니다. DC는 정의가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C 행렬 곱을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차수가 맞지 않다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온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1, 3, -2, 4일 때 이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매트릭스가 1, 3 다음에 -2, 4 이렇게 될 때 A의 제곱을 하고 A의 3승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전에 지금 에스테리스크 기호하고 도트 기호를 설명을 했었죠. 예. 이거는 요소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행렬의 거듭 제곱을 할 때 거듭 제곱 기호인 이거를 사용을 하기 쉬운데요. 이 기호는 여기 에스테리스크하고 마찬가지로 요소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행렬의 거듭 제거를 하려면은 캡을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A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의 제곱을 하면은 지금 1의 제곱이 1이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9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이죠. 이렇게 그냥 싱글캡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각각의 요소를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제곱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A 곱하기 A를 하면 되죠. A 곱하기 A를 하던가 더블캡 기호를 쓰면은 행렬의 거듭 제곱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결과가 똑같죠. A의 3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게 틀린 결과가 나올 거고요. 행렬의 3승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A를 이렇게 3번 곱해줘도 되겠죠. A를 3번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더블캡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에스테리스크 기호하고 점 기호를 다트 기호를 구별을 했듯이 싱글캡하고 더블캡을 행렬 연산을 할 때는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는 요소 간 연산이 되고요. 여기 이거는 행렬의 곱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래서 교재에 행렬의 연산기호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행렬의 연산기호를 보시면은 덧셈하고 뺄셈은 스칼라 연산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예, 수학적인 연산 행렬의 덧셈 뺄셈도 행렬 요소 간에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 간에 덧셈과 뺄셈이 되고 여기 맥시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이 A 행렬하고 B 행렬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지 되고 다르면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곱셈 기호도 요소 간의 곱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요소 간 곱셈을 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나눗셈 기호도 요소 간 나눗셈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싱글 캡도 요소 간 거듭 제곱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 기호가 산술 연산에 쓰였던 이 다섯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에스테리스크 슬래시 캡 이 다섯 가지 기호는 전부 다 요소 간 행렬 요소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 이 피연산자인 행렬 A하고 B의 크기가 같아야지 에러를 발생을 하지 않고요. 이제 행렬의 곱셈에 관련된 기호가 이 도트하고 그 다음에 더블 캡이 있습니다. 도트 연산자는 이제 행렬의 곱셈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한 대로 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수하고 같아야지 곱셈이 되는 거죠. 그 차수가 틀리면은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블 캡은 행렬의 거듭 제곱을 의미를 합니다. 네, 행렬의 거듭 제곱을 의미를 해서 MA라는 행렬을 K번 행렬 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제곱의 경우에는 이 MA 행렬은 반드시 정방 행렬이어야지 거듭 제곱이 수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행렬 곱셈의 그 행렬의 곱셈에서는 앞에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행렬의 차수가 같아야지 에러를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처음에 맥시마로 행렬 연산을 할 때 이 에스테리스크 기호하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기호를 오해를 해서 어, 사용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거 세 가지는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맥시마에서는 요소 간의 이러한 곱셈, 나눗셈하고 거듭 제곱이 가능하다.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A 행렬을 앞에서 썼던 A 행렬을 13-24라는 A 행렬이 있는데요. A 행렬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더하면은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이쪽은 행렬이고 이쪽은 스칼라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덧셈 연산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시마에서는 한쪽이 행렬이고 한쪽이 스칼라면은 모든 요소에다가 그 스칼라를 더해가지고 그 계산 결과를 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도 수학적으로는 행렬과 스칼라 간의 뺄셈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맥시마에서는 모든 요소에다가 그 스칼라를 뺀 이러한 연산 결과를 반환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행렬 간의 정의된 연산하고 맥시마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연산자 간의 차이점은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